네, 안녕하세요. 판매대리입니다. 최근 이제 국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의대나 치대, 약대 진학에 이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그와 동시에 이제 그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미국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의대에 입학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도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종 합격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크죠. 특히 이제 한국 국적의 학생들에게는 그 장벽이 더욱 높게 보여지게 돼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자면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의대를 졸업해야 될까? 이 질문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 즉 제3국가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에 미국 의사 자격을 도전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이 경로가 현실적으로 더 높은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에서는 미국 외 의대를 통해서 미국 의사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이제 프로그램은 미국 MCPHS 대학에서 운영되는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의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전략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로죠. 오늘 이 자리에 MCPHS 대학의 이제 박선영 입학사정관님께서 함께 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을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입학사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PHS 입학사정관 박선영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이제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국 학생의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의대 졸업, IMG라고 하죠. 미국 의사의 레지던시 과정성. 네 번째가 그래서 이제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이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디랩의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 학생의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4년도 미국 의대 전체 합격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AAMC, 즉 이제 미국 의과대학 협회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5만 1,946명이 미국 의대에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2만 3,156명이 합격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합격률만 보면 46% 정도로 생각보다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의대 지원자들이 보통 이제 10개 이상의 학교에 중복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 인기 의대는 이제 경쟁률이 뭐 100대 1에 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한국 학생들의 결과일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 기준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학생 1,110명 중이 미국 의대에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56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체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은 2.4% 정도밖에 안 되죠. 유학생의 경우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같은 해 1,852명의 유학생이 지원했는데 합격자는 293명, 유학생 자체 합격률은 16% 정도인데 전체 합격자 대비해서 보면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 유학생 신분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이제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치가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하죠. 한국 학생, 특히 이제 유학생 신분의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제 미국 의대 입학, 매우 높은 장벽이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 의대 입시 데이터 보시고, 특히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 학생들의 경우 이제 합격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종별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제 AAMC 2024년 데이터 기준을 보면 미국 의대 입시에서 이제 아시안 계열 학생들의 지원과 합격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인도계 학생들이 이제 2,400명 정도, 중국계가 1,000명, 파키스탄이 400명, 베트남 400명, 그리고 한국 학생이 562명이 합격을 했죠. 어,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도 1,110명 중에서 562명이 합격했으니 50% 정도의 높은 합격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숫자를 해석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치고 이제 인스테이트 조건으로 갖춘 지원자들이 많죠. 즉 이제 미국 내 약 150여 개의 미국 의대 지원 자격상 제약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격자 2만 3천 명으로 보면 이 중에서 한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밖에 없다, 작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인도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격자의 10% 이상이고, 중국계 학생이 4.6%, 히스패닉이 6%, 물론 이제 백인 학생들은 전체 합격자의 41% 정도 차지하죠. 이 수치만 봐도 이제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인 학생들조차도 미국 의대에서 이제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 다른 가능성, 즉 제3국 의대를 통해 미국 의사 진입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명의 두 번째 순서, 미국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이제 전형적인 경로라고 하겠죠. 미국 대학에 입학한 후에 미국 의대로 진학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의대는 대학원 과정이죠.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려면 먼저 미국의 4년제 대학 학부에 입학해야 됩니다. 미국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학부에서 90학점 이상을 미국 대학에서 이수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학사 학위를 바첼러 학위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입학이 얼마나 쉬울까? 이렇게 또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GPA 그리고 SAT 점수가 필요하고 유학생 같은 경우에 토플 같은 이제 영어 공인 성적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그 외에 EC,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든가 아니면 리더십,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액티비티, 수상 실적 이런 것들 같은 이제 다양한 스펙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스펙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SAT나 AP, EC 같은 요소는 이제 미국 현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면 준비 자체가 이제 제한되죠. 물론 국제학교 학생들도 준비는 하지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부터 더욱더 치열해지죠. 미국 학생들은 이제 보통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되기 전에 여름방학 약 2달 동안 미국 의대 원서 MCAS라는 통합 시스템에서 원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4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의대 입학 허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합격이 되면 졸업 직후에 다음 해 가을 학기부터 의대를 다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대학 재학 중에 만들어야 될 의대에서 요구하는 지원 스펙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GPA 관리, 그리고 뭐 프리레퀴짓, 전공, 필수 과목, 수강, MCAT 시험 준비, 또 클리니컬 리코드, 임상 경험, 메디컬 발런티어, 봉사활동이라든가 리서치, 추천서, 인터뷰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제 동시에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경쟁력이 있는 의대 지원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의대 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스펙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의대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은 준비해야 될 스펙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량평가 대상, 정성평가 대상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정량평가 요소부터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평가되는 항목들이고,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프리리퀴짓,
한 13개, 14개가 넘죠.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도 높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4.0 만점에 만점에 육박하는 GPA가 필요하고, 의대 입시에 반드시 요구되는, 많이 들어보셨죠? MCAT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 민저,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미국 대학은 이제 의대 필수 과목 이수, 학점 관리에 있어서 이제 전문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이 또 어떤 순서로 어떤 과목을 어떤 시기에 수강해야 될지 계속 상담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성공적인 의대 진학의 로드맵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우측에 보이시는 정성평가 요소입니다. 즉 수치화되지는 않지만 의대 입학사정관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요즘 의대 지원자들의 GPA나 MCAT 점수가 이제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입학사정관들은 요즘에 오히려 이 정성적인 요소들을 통해 지원자의 차별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실제로 의사의 업무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것인데 이런 쉐도잉도 보통 이제 최소 100시간 이상 만들어야 되고 여기 우측에 또 메디컬 발런티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최소 400시간 이상 기록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발런티어는 또 학생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데 학교가 이제 의료 봉사활동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또 추천서가 있는데 재학 중인 대학 교수님, 의사 멘토, 리서치 지도 교수들한테 요청해서 받게 되는데 이런 추천서의 퀄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형식적인 거나 뭐 일반적인 수준의 추천서는 의대 입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제 미국 대학 재학생들 중에서도 이 추천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신뢰받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관계 형성, 활동 내역, 태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이제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할 경우에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그 과정이 절대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대를 바라보시고 미국 의사를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종종 언급되는 게 또 미국 통합의대 프로그램이죠. BSMD라고 하는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통합의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이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BSMD 프로그램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의대 진학이 연계된 프로그램이죠. 즉 이제 학부 과정과 의대 MD 과정이 하나로 패키징돼서 통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8년짜리인데 7년, 6년짜리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경로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최근에 많은 미국 대학들이 기존 미국 의대죠. 미국 의대에서 기존의 이제 BSMD 통합의대 프로그램을 계속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BSMD 프로그램에 합격했다고 해서 사실상 메디컬 스쿨 의대 입학까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학교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이 이제 학부에서 일정 이상 GPA만 유지하면 MCAT 없이도 자동으로 의대 입학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약 60여 개 돼 있는 BSMD 프로그램의 70% 이상이 여전히 MCAT 점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의대 입학을 위한 최종 인터뷰 과정에서 탈락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100%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BSMD 프로그램이 언뜻 보면 편한 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일반 의대 진학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경우도 있고 또 이제 BSMD는 거의 99.9%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학 자체도 굉장히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렵게 미국 의대에 입학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볼게요. 학생이 미국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 이제 기초의학을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끝나면 첫 번째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 스텝 1을 치르게 되고요. 이 시험은 이제 기초의학 지식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의사로서 기본 자격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임상 실습을 진행하면서 3학년 말에 USMLE 스텝 2 의사 면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학년 때 세 번째 시험인 USMLE 스텝 3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의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전공 분야에 따라서 병원에 레지던시를 신청하고 이제 매칭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과 진료과에서 수련의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 의대 졸업 전에 이제 USMLE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이제 레지던시 매칭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헛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국에서 이제 레지던시 매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레지던시 많이 들어보셨죠? 수련의죠. 레지던시라는 거는 이제 의대를 졸업한 후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정식으로 수련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미국에서 이제 레지던시 과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매칭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ERAS라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자가 자신의 희망하는 병원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원서를 제출하고요. 병원은 이제 각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라든가 USMLE 점수, 그다음에 추천서,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자가 적합하다고 하면 판단되면 인터뷰 초청, 인터뷰 오퍼를 보내게 되고요. 인터뷰를 마친 후에 양측의 지원자와 병원의 선호도에 따라서 매칭 결과가 결정되고 해당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쳐야지만 비로소 이제 전문의로서 경력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학생도 미국 병원 레지던시 매칭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조건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 이 해외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시 매칭을 통해 의사로 진출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명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해외 의대 졸업생 IMG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의사 레지던시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의대를 통해서 미국 의사로 진출하고자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AMG, IMG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MG라는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소재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제 미국 의대를 나온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국적의, 예를 들면 한국 국적의 학생도 미국 의대를 졸업했다면 AMG에 속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IMG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의대를 해서 의학 학위를 받은 졸업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IMG라는 의미는 국적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의대를 나왔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의 학생이 영국이나 헝가리 같은 예를 들면 제3국 의대에서 졸업을 하게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IMG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의 시민권자일지라도 백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IMG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를 다닌 국가가 AMG와 IMG로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IMG가 어떻게 레지던시 매칭을 받고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MCPHX 3 플러스 4 프로그램이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IMG 학생들이 실제로 미국 병원에서 레지던시 매칭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MG죠.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학생, AMG의 경우 미국에서 전체 레지던시 지원자 중에서 63%가 AMG고요. 이들의 매칭률은 91.8%. 미국 내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그 학생들이 당연히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갖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IMG 학생의 데이터입니다.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해외 의대를 졸업한 IMG 학생들의 매칭률이 59.5%였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기준으로 유학생 신분, 한국 국적의 학생이라고 했을 때 제3국가를 통해서 뭐 한국 학생 수치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IMG가 무려 61.2%의 매칭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AMG에 비해 낮은 수치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데이터 기억하시죠?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한국계 영주권 시민권자의 미국 의대 합격률이 2.4%였고 전체 유학생의 미국 의대 합격률이 고작 1.4%였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미국이 아닌 해외 의대를 통해서 미국의 레지던시 매칭 요청 지원을 했을 때 61%의 매칭률이 보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확실한 어떤 그 방법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최근에 이제 IMG의 매칭률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의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된 전체 레지던트와 펠로우 중에서 22.9%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2.9%가 IMG 출신입니다. 즉 이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의대를 나와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공 과목별로도 IMG의 비중이 좀 차이가 있는데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G 비율이 42%나 됩니다. 신경과 병리과 쭉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내과나 신경과 병리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가 IMG 출신이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IMG의 친화적인 주가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1512, 텍사스 581 이렇게 IMG 쪽을 많이 뽑아주는 그러니까 이 뉴욕에 있는 병원들이 IMG 출신 학생들도 문제없이 이렇게 많이 레지던트로서 뽑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 인구 많은 주들은 그만큼 병원도 많고 병원이 많으면 레지던시 포지션도 수도 이제 그만큼 증가하니까 뭐 AMG, IMG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고 뽑아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IMG로서 미국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전체 평균과 상관없이 나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 이제 설명드린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과 의 이제 강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IMG 친화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IMG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뭐 비자 문제라든가 경쟁률, 내부 사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IMG 지원자들을 거의 받지 않거나 심사에서 일부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IMG를 높은 비율로 선발했던 병원과 프로그램들은 이런 IMG들에게 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매칭이 잘 되려면 미국 내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확보해야 됩니다. 미국 병원이 당연하죠. 지원자가 실제로 미국 의료 시스템에 얼마나 적응할 준비가 잘 돼 있는지를 보겠죠. 그런 것들 중요시 여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의대 출신이라도 반드시 미국 내에서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임상 경험이 풍부한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이런 임상 경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죠. 뭐 익스턴십, 외부 실습이라든가 클리니컬 로테이션 아니면 뭐 클럭십, 병원 실습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뭐 이제 뭐 헝가리 의대부터 해가지고 많은 의대가 해외에 있죠. 미국이 아닌 제3국가 의대 이런 국가 의대 뭐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몽고 의대도 있고 유럽의 어떤 그 동부 유럽 쪽에 의대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은 이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결국 이런 클럽십이라든가 익스턴십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학생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병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의사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레지던시 심사위원들이 이제 추천서가 누구에게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출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에게 직접 받은 추천서가 있어야 당연히 신뢰도도 높고 합격 가능성, 레지던시 매칭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반면에 이제 해외에 어떤 뭐 한국 의사든 아니면 제3국가 의사에게 추천서를 받은 내용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병원 입장에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단순히 경험 자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네 번째가 USMLE 시험 고득점 반드시 필요합니다. USMLE는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임상 경험과 어떤 여러 가지 추천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USMLE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IMG 같은 경우에 AMG보다 더 높은 점수와 완성도 높은 서류를 갖춰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해외 의대가 몇 개나 될까? 이걸 잘 찾아보시면 많은 국내 유학원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죠. 헝가리부터 동부 유럽에 있는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저도 들어봤는데 몽고 의대, 일본 뭐 여기저기 많은 곳들을 추천하고 뭐 다 합격할 수 있다 얘기를 하게 돼 있죠.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요즘엔 호주 뭐 이런 의대들이 있는데 미국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 레지던시 매칭까지 이어지는 구조나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의대가 거의 대부분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저희도 서치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진출에 실패하고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스펙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해외 의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그 대안, 이 오늘 설명드린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의사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고 임상 경험, 추천서 확보까지 이 모든 것들을 완비된 커리큘럼으로 이제 미국 내 레지던시 매칭까지 명확하게 연결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IMG를 위한 그 가장 좋은 진입 경로, 미국 의사로서의 진입 경로라고 보여집니다. 입학사정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MCPHS 대학의 프리메드 헬스 스터디즈 전공을 통해서 MCPHS SU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IMG 졸업 학생으로서 미국 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때 미국 학부 교육 과정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인턴십이나 발런티어 경험 등을 미국 병원을 통해서 쌓고 그리고 클리니컬 로테이션도 SGU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 최종 레지던시 매칭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을 때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상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겠죠. 미국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투 DM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참여해주신 MCPHS의 박선영 입학사정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국 MCPHS에서 국제학생 입학처장으로 계시는 그렉 프리드만의 인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Greg Friedman. I'm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Admissions Office at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and I'm excited to introduce you to our medical pathway program. As many international students may be aware, being admitted into a US based medical school can be quite challenging. And the reality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US medical schools do not accept international students. There are some that do, but generally speaking, the admission rate to those schools is lower than 10% for international students. So it's with that in mind that MCPHS sought out a partnership pathway program with St. George's University, by which our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o a 3+4 medical pathway program where you would spend 3 years doing your bachelor's degree in either pre-medical health studies or a second option in medical and molecular biology, followed by being able to directly go into the medical program at St. George's.
The nice benefit about this program, number one, is you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e both degrees in 7 years, as opposed to traditional 8, thereby saving 1 full year of time and 1 full year of tuition costs. Also, there is no MCAT required if you are an international student through this program. And finally, as long as you meet certain pre-designated criteria, which includes maintaining a GPA of 3.4, not having any grade lower than a C in any of the prerequisite courses, and participating in an interview following year 3, you do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a reserved seat in medical school waiting for you and being able to move on directl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your bachelor's degree. So we're excited to introduce you to this program and welcome you to apply through Pharm Medilab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Thank you. 그러면 MCPHS 프로그램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미국 의과대학의 150여 개 대학 중에 국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은 49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제외한다면 한국 국적으로서 국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약 4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인원들 중에서도 지금 표에서 보시면 국적들이 미국 학생들, 그리고 캐나다 학생들, 국제 학생들 모두 포함한 인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다수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미국 의과대학을 생각했을 때 대체로 아이비 의과대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입학 허가율, 즉 국제 학생에게 허가된 입학 허가율을 2024년도 데이터를 보자면 하버드 의과대학이 전체 입학자 수 중에서 국제 학생들을 1.7% 허가하였고 예일대에서는 2.8%, 그리고 브라운 대학이나 코넬 대학이나 컬럼비아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0%에 준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학생으로서 미국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말 과연 미국 의과대학만 고집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IMG를 통해서 미국 의사가 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옵션을 저희가 MCPHS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MD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 즉 대학을 지원할 때 고등학교 성적에서 이 과목들의 성적이 합격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 그리고 화학, 물리학, 영어, 그리고 수학 관련된 과목들의 점수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이 BSMD 과정 또는 MD 과정에 선발이 되게 됩니다. 자, MCPHS 보스턴 그리고 세인트 조지스 유니버시티의 3+4 패스웨이를 통한 MD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인트 조지 유니버시티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의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외국 의과 대학입니다. 저희가 줄여서 SGU라고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MCPHS 보스턴에서 최종 3년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SGU는 그레나다, 캐리비안에 있는 그레나다라고 하는 국가의 의과대학입니다. 여기에서 2년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로테이션은 미국 또는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협력기관이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 또는 나의 목표가 미국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가장 미국의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클리니컬 로테이션도 미국에서 할 수 있고 레지던시 매칭도 미국에서 될 수 있다면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BSMD 과정 중에 이제 MCP로 들어올 때는 아까 국제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S인 프리메디컬 헬스 프로그램을 들어오거나 또는 메디컬 몰큘러 바이올로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SU 그레나다 본교로 건너가서 2년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는 본인이 영국 시스템도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국에서 공부를 1년 정도 하고 본교에서는 마지막 2년을 본교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학 단계에서 MCP에서 합격을 먼저 하게 되면 SGU에서도 추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의과대학으로 갈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 기준은 MCP 보스턴에서 3년 동안 학업을 하면서 GPA 3.4 이상을 유지하면 되고요. 국제 학생의 경우에는 MCAT이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로테이션도 미국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ECFMG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데 이 학교 SU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인증을 받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입학사정관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MCPHS 보스턴으로 1학년으로 입학한 후에 학생이 나중에 3학년 과정까지 이후에 이제 SGU로 4학년 차, MD 과정이죠. 이쪽으로 넘어갈 때 1, 2, 3학년의 오버all GPA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할 게 없나요? GPA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GPA 3.4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 부분을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어, 미국 내에서 발런티어나 인턴십 내용들을 확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선수 과목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GPA 3.4 유지하는 것이 SU로 건너갈 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향후에 클리니컬 로테이션 이후에 또는 레지던스 매칭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스턴에서 있는 기간 내에 인턴십이나 발런티어를 미국 병원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그것이 가장 그런 네네. 인턴십이나 발런티어는 학교에서 지정해주거나 학교에서 프리랜서 어드바이저 같은 분들이 충분히 100%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충분히 서포트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3 플러스 4 패스웨이 들어온 학생들의 인턴십이나 발런티어 내용을 보자면 리서치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아동병원이라든지 또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진행하는 리서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발런티어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하고 EMT 과정은 보스턴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뉴로 온컬로지 소사이어티의 멤버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향후에 레지던시를 매칭할 때에 미국 의사들이 미국 병원에서 탐낼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들을 보스턴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박사정관님 죄송해요.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말씀 네네. 듣다 보니까는 저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저는 괜찮아요. 저는 미국 의대를 가기 위해서 MCPHS의 학부 과정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프리메디컬 헬스가 있으니까 프리메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SGU와는 상관없이 프리메드, MCPHS 프리메드를 통해서 미국 의대를 준비할 거예요라는 학생도 지금 입학사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제 어떤 그 익스피리언스, 이제 메디컬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제공해 준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SU 패스웨이 들어가는 과정들은 꼭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과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프리메디컬 헬스 스터디즈 과정을 통해서 미국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대로 발런티어라든지 리서치 인턴십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교수님과 네트워킹도 하고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어필을 하실 수 있으면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문을 하면서 MCPA의 SU 패스웨이를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그러면 SGU와 SGS 7년 트랙과 6년 트랙이 지금 보여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십니다. 개인의 성향상 내가 목표하는 성향상 나는 SGU에서 7년을 공부하는 것도 즉 그레나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고 저는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병원에서 인턴십이나 발런티어 경험을 MCP를 통해서 이력을 쌓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MCP 3 플러스 4 패스웨이를 들어오시면 SU의 본교에 있는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자, 저는 6년 트랙을 SU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제가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CP의 3 플러스 4 7년 과정과 그리고 SGU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6년 과정의 트랙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이렇게 3 플러스 4 패스웨이를 통해서 가는 것과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6년 MD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학생들의 내용에 따라 성적 내용에 따라서 성향 내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왼쪽 편에 MCPHS 첫 해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지금 기본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로지나 그리고 케미컬 그 기본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리포트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프리캘큘러스나 캘큘러스 과정 등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SGU의 7년 MD 프로그램을 들어가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6년이 굉장히 욕심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기본 과정 없이 나는 정말 과학과 수학과 모든 내용들이 정말 기본기도 탄탄하고 저는 당장 유기화학을 해도 저는 상관없이 잘합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6년 과정으로 가서 1년 절약하면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 MCAT을 보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라든지 한다면 기본 생물학이라든지 이렇게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MCAT 테스트도 잘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기본기를 가져야만 오가닉 케미스트리 등의 이 어려운 내용들을 한꺼번에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미국의 3 플러스 4 패스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SU의 6년 MD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졸업 후의 최종 목적지가 저는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고요. 저는 최종 목적지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SU를 졸업하면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복귀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조건은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레나다에서 1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의사 면허 고시를 본 다음에 같은 프로세스로 한국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하고 싶은 국가, 배우고 싶은 시스템. 저는 미국에서 교육 시스템과 병원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발런티어나 인턴십도 미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업 속도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 맞을 것 같아요. 또는 저는 어려운 과목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SGU 6년 MD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개인의 성적 상태와 학업 속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그리고 새로운 문화나 그리고 미국의 교육 시스템,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MCPHS의 3 플러스 4 패스웨이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SU의 본교에 이제 MD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마친 후에 USMLE 스텝 1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 과정이 마치게 되면 USMLE 스텝 2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끝나는 것을 이제 클리니컬 로테이션 할 때까지 끝내도 되지만 보통의 한국 학생들은 어, 이 USMLE 스텝 3까지는 이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레지던시 매칭이 되기 전까지 보통 만무리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개인의 학업 상태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지던시 매칭은 어느 과로 주로 되나요? 2024년도에 미국의 병원에 전체 SU MD 졸업생 기준으로 95%가 레지던시 매칭이 일어났고요. 국제 학생을 기준으로 보자면 약 88%라고 SU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내과가 33%, 그리고 가정의가 21%, 그리고 응급의가 14%, 소아과가 9%이지요. 그래서 SU 졸업한 이후에 뭐 심장학과라든지 뇌 관련된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를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본인의 두각을 굉장히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매칭이 될 수도 있으나 가장 편안하게는 내과나 가정의과가 매칭률이 전체 지금 54%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MCP라는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지, MCPHS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약학 대학입니다. 약대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0여 개의 약대와 그리고 헬스케어에 관련된 전공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CP에서 왜 이렇게 인턴십과 발런티어를 강조를 하는지,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헬스 허브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중앙 부분에 보면 MCP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종종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같이 협업하는 수업을 참여를 하거나 또는 리서치 프로젝트의 기회를 얻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보스턴 아동병원이라든지 아래 이 부분에 보시면 브링엄 워먼스 호스피털이나 저 중앙의 위쪽에 보시면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이렇게 10대 제약회사 마크사라든지 파이자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quibb이나 우리나라 GC 그 녹십자 그다음에 LG화학 바이오젠, 산오피 이런 중요한 제약회사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이애나 파버 캔서 인스티튜트나 뭐 지미 펀드나 조슬린 다이비스 센터처럼 중요한 연구 기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계 최대 명성있는 의료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인턴이나 발런티어 활동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력서를 굉장히 풍부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IMG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MCP 한번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랭킹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해서 들어가면 MCP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S 뉴스 월드 리포트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종합대학을 우선으로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하지만 MCPHS는 Pharmacy and Health Science인 것처럼 약학 이 헬스 사이언스에 관련된 대학입니다. 따라서 종합대학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대신 컬리지 팩추얼이라고 해서
컬리지 팩추얼의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미국의 노동통계국이라든지 교육통계국에서 제공하는 공공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대학이 어떤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석하는 내용들은 졸업생들의 성과가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이 그 취업률이 어떤지를 공공의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에 MCP라고 하는 대학은 프리메드에서도 미국 내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약학대학으로서는 미국 전체 116개 닥터스 디그리를 운영하는 대학교 중에서는 팜디로는 2위 하는 학교입니다. 또는 널싱 부분이나 프리덴티스트리와 같은 다양한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또는 인기가 있는 전공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명성이 높은 대학이고 전략적으로 이 헬스케어 허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인턴십이나 발런티어를 이 보스턴에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들을 클리니컬 로테이션이나 레지던시 매칭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CP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보통 MD 학교를, 통합 MD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GPA가 높아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MCP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MCP는 기회를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만 문은 굉장히 넓게 열어주고 그 학생들을 성장시켜서 좋은 그 취업률을 확보를 하거나 이렇게 SU, MD 학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GPA 3.0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현재 내신 기준으로는 3회 3등급 정도 예상을 하게 되고요. 국제학교 학생들은 보통 MCPHS를 지원을 할 때에 GPA가 3.67 정도 됩니다. 수학 당연히 중요하고요. 과학, 생물과 화학 중요한데 AP 학교 학생들은 AP 바이오나 AP 캠을 꼭 들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IB 학교 학생들은 IB HL 레벨 프로그램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당연히 중요하고 소셜 사이언스 과목, 히스토리라고 뭐 필수 과목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으로 리뷰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AP를 들었다면 4, 5점 맞을 것을 당연히 권유를 하고 있고요. IB는 HL에 5점, 5등급 이상, 그리고 SAT 점수도 보통 학생들의 SAT 들어온다면 1360점에서 1530점 정도, 그 이상 되는 학생들도 점수를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옵셔널이니까 이 옵셔널을 제공하면 MCP에서 조금 더 장학금을 받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통 MCP 다른 학과를 전공을 할 때, 전공 지원을 할 때는 추천서가 한 분만 있어도 되지만 이 SU 프로그램 3 플러스 4 패스웨이를 할 때에는 추천서가 적어도 2개 이상 갖추어져야 함을 안내를 드립니다. 자, SU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MCP 학생들에게 선수 과목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선수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3.4 이상의 GPA를 확보할 것을 이 최소 점수입니다. 따라서 보통 학생들은 3.7, 4.0에 가까운 GPA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र्스 중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나 바이오케미나 아나토미나 피지올로지 등을 수강을 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학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MCPHS에 신청서를 넣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MCPHS에 우선 합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SU의 그 인터뷰를 매칭을 시키면 거기에서 인터뷰를 통과를 하면서 본인의 SU의 좌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GPA나 여러 과목들, 선수 과목들, 여러 내용들을 SU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MCAT 없이 SU를 진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될지. 이렇게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면 여러 다양한 방면의 문화와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의 최종 목표가 미국 의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매력적인 루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도환님께서 원서 지원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뒤에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원 시기를 말씀드리면, 얼리 액션이 진행이 되고요. 11월 1일이 처음 마감이고, 그 다음에 12월 2일, 그리고 2월 달까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SGU에서도 리뷰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월과 12월 사이까지 지원을 하시면 편안하게 그 SGU 리뷰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하우징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MCPHS 보스턴에는 지금 보시는 레지던시 외에 저희가 이번 가을에 2개 동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는 개런티된 하우징이고 저희가 2개 동을 더 만들면 추가로 원하는 학생들에게 더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장점은 전부 다 도보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뭐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다가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을 위해서는 보스턴에서 MCPH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MCPHS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가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이제 SGU 의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국 병원의 레지던시 매칭된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칭된 학생 수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대에 진학하고 미국 병원의 레지던시에 성공적으로 매칭된 케이스,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 결과까지 입증된 현실적인 경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합격률 1%나 2% 수준의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기초과정 준비하고 검증된 해외 의대와의 연계를 통해서 의사 면허 취득과 레지던시까지 연결된다는 이 경로가 실제적으로 더 가능성 높고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의대를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IMG 친화적인 대학, 즉, 이 MCPHS 그리고 SC 패스웨이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던 목표들을 실제로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 의사가 된 후에 한국 커뮤니티에도 좋은 그리고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찾아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MCPHS의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하고 미국 의대 직접 진학하는, 지원하고 진행하는 경로를 한국 학생의 학력과 상황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는 두 그룹으로 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한국의 국제학교 또는 한국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고 둘째는 한국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한국의 국제학교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은 이제 졸업 후에 미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대 진학에 유리한 전공, 프리메드, 미국의 대학교 학부 프리메드로를 잘 운영하는 미국 상위권 대학은 입학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상위권 대학 프리메드 합격률이 보통 10% 미만이고, 필수 조건으로 또 높은 GPA나 이제 SAT 점수가 필요하고, 또 EC부터 해가지고 메디컬 액티비티나 여러 가지가 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입학부터 굉장히 치열해지죠. 그리고 설령 이제 미국의 대학에 입학을 해서 재학하게 된다 하더라도 의대 지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여름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총 6학기 동안 짧은 6학기 동안 GPA, MCAT, 임상 경험, 리서치, 추천서,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이제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 학생들 2.4% 합격, 유학생은 불과 1.4%밖에 또 의대에 합격을 못한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미국 의대 불합격이 될 경우에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비자가 종료됐죠. F1 학생 비자가 종료되면서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대부분 당연히 수능 위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SAT나 AP, 뭐 EC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미국의 상위권 대학 입학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중상위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권 대학에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하위권 대학들의 프리메드 프로그램, 의대에 유리한 프리메드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거나 의대 진학 지원에 필요한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곳에서 또 미국 의대 준비하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MCPH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장점들이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점들이 있는데 SAT나 그런 것들이 테스트 옵셔널로 꼭 반드시 없어도 GPA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리메드 3년간 보스턴에서 메디칼로 유명한 보스턴 시내에서 임상 경험, 쉐도잉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고 나중에 SG로 넘어가도 이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 조건만 갖춰지면 자동으로 진학 제공하고 있고 MCAT도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MCPHS에서 SG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USMLE 통과 시에도 이제 미국 병원에서 매칭이 거의 뭐 95%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과 일반적인 전통적인 경로와 아래에 있는 이 MCPHS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면 객관적으로도 당연히 MCPHS 프로그램이 더 유리하고 가성비 있고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학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SGU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MCPHS SGU 3 플러스 4 프로그램을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SGU의 외국 학생과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의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미국 국적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공부를 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의대가 그만큼 미국 국적의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관문이고, 따라서 이렇게 SGU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미국의 협력기관을 통해 레지던스 매칭을 무려 95%까지 만들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 MCP를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SAT가 없고 GPA가 이렇고 그래서 들어온다기보다 우리 한국 학생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성장을 잘하고 보스턴에서 이러한 경력들을 쌓고 또 STU를 잘 진학을 해서 정말 미국 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믿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어도 미국 의대에 다이렉트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잠깐 미국 의대 지원자들,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의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주요 의대들의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의대가 이제 동일한 입학 요건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거의 대부분의 의대가 이렇게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의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에 학사학위 필요하고요.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에서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특히 바이오, 캠, 피직스, 매스 같은 경우엔 반드시 또 미국 대학이어야 되고, 프리리퀴짓 중에서는 사이언스 과목들의 랩, 이것도 반드시 오프라인 실험실에서 이수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닥터 쉐도잉도 미국에서 100시간 이상 이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화학이나 생물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의대 지원이 안 됩니다. 미국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미국의 한국에 있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생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 대학교 학위가 없으면 의대 지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 대학교 재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미국 의사 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보면은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학의 신입학으로 일단은 다시 들어간다. 말이 안 돼 보이죠. 그렇지만 신입학으로 들어가거나 미국의 대학교 편입학으로 2학년 이상 편입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미국의 의대에 지원할 때 가장 유리한 건 일반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BS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리메드 프로그램, 프리메드 트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프리메드에서는 2학년 이상 편입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이수 과목이 있으면 몰라도 받아주지 않고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미국 대학교 신입학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SDU 의과대학을 통해서 이제 미국 의사 진출 프로그램이 이미 예전부터 존재해 왔죠. 지금 입학사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다른 유학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한국 학생들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SDU 7년제 프로그램으로 다이렉트로 입학한 학생들이 적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MCPHS SDU 연계 7년 패스웨이 프로그램과 중요한 차이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리메드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미국에서 영어나 어떤 사이언스 의학 기초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같은 것도 보스턴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대 본과 1학년 때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영국이나 뭐 그래야다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의대 3, 4학년 때 임상 실습 그래서 미국의 병원에서 또 이제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하죠. 결국은 총 7년 중에 5년 가까이를 미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STU 7년 다이렉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 총 7년 또는 6년, 7년이 되겠죠. 그 중에서 사실 클리니컬 로테이션, 나중에 의대 6, 7학년, 마지막 해, 그때 이후에는 거의 그라나다나 쪽에서 보는 거죠. 미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에 있는 MCPHS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겠나. 학생 입장에서도 이제 그라나다에서 계속적으로 5년 가까이를 있는 것보단 미국에서 5년 가까이를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모님의 학생도 이 SDU 출신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적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라나다 자체가 이제 캐리비안에 있는 섬 지방, 굉장히 좀 이제 자연 속의 경관은 좋으나 뭐 아무것도 없죠. 거의 주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린 학생들이 버티기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입학사정관님께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위에 MCPH 3 플러스 4와 이제 SGU의 7년 다이렉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장점, 아까 충분히 말씀 주셨죠? 네, 그래서 MCPHS의 장점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SU 7년 다이렉트나 6년 MD 프로그램이나 뭐 본인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기에서도 많은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셀프 매니지먼트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모든 것이 매니지먼트가 잘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내가 미국 의사가 될 거고, 내가 미국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그리고 SU를 패스웨이로 컨디셔널 레터를 받고, 모든 배경들이 5년 동안의 배경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맞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MCP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이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MCPHS 3 플러스 4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판매디 대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단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프로그램은 아마 다른 유학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디 레벨 프로그램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그 MCPHS 프리메드 과정 입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CPHS 어드미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어드미션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의치학대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컨설팅을 하고 학생의 이제 MCPHS 지원서를 위한 입학 준비, 그다음에 이 어드미션을 위한 에세이 첨삭 지도부터 인터뷰 티칭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 서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재학생 과정, 졸업까지 전반적인 미국 의사가 되는 모든 과정까지 저희가 컨설팅과 여러 가지 어떤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드미션으로 끝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하고 에세이 인터뷰까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마 국내에서 또 이것이 또 저희 쪽에서 유일할 텐데요. MCPHS의 약대뿐만 아니라 프리메드, 프리덴탈 포함해서 MCPHS에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선배들이겠죠. 이번에 입학할 학생이 있다면 학교 선배들, 또 졸업한 선배들과 이미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 커뮤니티 속에 새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을 포함을 시켜서 선배들과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프로그램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MCPHS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오버럴 GPA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SGU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재학생 과정 GPA 과정을 저희가 또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오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과목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많은 과목들 그 SGU에서 요구하는 프리리퀴즈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렉처, 1대1 온라인 튜터링, 학생 멘토링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면서 GPA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PA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보셨던 건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뿐만 아니라 재학생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학생의 어떤 시험, MCPHS에서 중간고사, 밀더미나 파이널 테스트까지 모든 시험, 과제 제출까지도 저희 미국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GPA 저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라고 보여지겠지만 이제 MCPHS를 끝나서 STU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과 1, 2, 3학년 때쯤 되면 이제 USMLE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레지던시 매칭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판매들에 비해서는 여기 그 아까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죠. ECFMG라고 이제 그 외국
외국 의대 졸업생들의 어떤 그 미국 내 인증, 신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드랩에서 확인하고 인증 신청하고 USMLE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튜터링부터 해가지고 티칭까지 하고 하다못해 레지던시 미국 내 병원 레지던시 신청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뭐 MCPH에서도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더 전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 듀크 메디컬 스쿨이나 미국의 베일러 의대 아니면 버지니아 의대, 미국 의대를 졸업한 실제 전문가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미 미국 병원의 레지던시 과정에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분들이 이 ECFMG부터 해서 USMLE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레지던시 신청까지 모든 것도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학생이 MCPHS의 3+4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이제 판메디랩을 통해서 입학을 한 후에부터는 3년 과정 동안 재학생 과정까지 이제 GPA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SGU 넘어가게 돼도 나중에 USMLE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단계까지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는 곳이 사실상 국내에 판매디랩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자료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MCPHS의 박선영 입학사정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끝까지 이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판매리랩 대표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학생들의 정보까지 사실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판매리랩을 믿고 그리고 GPA 이제 대학 보냈는데 또 GPA 관리를 또 해야 한다니 안타깝지만 정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미국 시스템에서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척척 해나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상담하시고, 그리고 MCPHS로 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을 들으신 후에 아니면 이후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그 상담 진행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